지난 시간에도 그냥 마지막 페이지가 끝장인 줄 모르고 하다 보니 그냥 끝나버렸네요. 어쨌거나 이제 이 표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허위 표시라든가 과대 광고라든가 뭐 과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삭제됐지만 그 표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표시된다든가 하는 거는 꼭 표시하지 않으면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제 제5장의 식품 등의 공전이 나옵니다. 5장의 식품 등의 공전에서 5장 제14조가 되겠죠. 5장 제14조가 되는데, 5장 제14조가 되는데, 이 식품 등의 공전, 즉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이 되겠죠. 이 공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 제조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꼭 이 식품 공전을 거의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그 기준 규격이라든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따르는 것들을 모두 설명해 두고 이 기준에 맞게끔 이걸 참조를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 식품 등의 공전은 우리가 그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면은 식품공개는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이나 혹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모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1항에 따른 것과 9조 1항에 따라서 정해진 기구, 용기, 포장, 기구나 용기 포장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기준을 정하고 규격을 맞춘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식약처장이 보면은 식품 등의 공전 이렇게 해가지고 5장에 그죠? 1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즉 1조는 1항은 보면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조 1항에 따라서는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10조 1항에 따라서 정해진 식품 등의 표시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식품 공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식품 공전에 관계되는 거, 이게 이제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20년 4월 14일에 개정되었던 것을 제가 이제 발췌해 왔는데, 이 식품 공전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혹은 14조의 식품 공전 이렇게 근거를 두고 식품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8번 항목에 해당되어지는 면류와 같다면은, 정의는 면류라 하면은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 원료로 하여서 성형이나 열 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서 생면, 숙면, 익힌 거, 겉면, 말린 거, 그 다음 유탕면,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한다. 이렇게가 원료 등의 구비 요건이 있을 테고 제조 가공 기준이 있습니다. 주정 처리를 할 때는 주정 1% 이상을 사용하는데, 주정 처리 제품은 주로 이제 생면 같은 거에 보존료로 들어가게 되겠죠. 잔료 주정에 의한 품질 전화 변화가 없도록 처리한다. 다 사용하고 남았는데 주정이 많이 남아 1% 많이 남아 있다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품질 변화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당면은 전분 80% 이상의 주원료로 제조를 해라.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품 유형을 보면은 메뉴에서 그죠? 생면은 곡분이나 전분을 주원료로 해서 성형한 후에 바로 포장한 것이나 표면만 건조한 것을 말한다. 숙면은 이러한 것들을 주원료로 해서 성형한 후에 익힌 것을 말하고, 또는 면발의 성형 과정 중에서 익힌 것. 그렇게 어쨌거나 성형한 후에 익히든지 성형 과정 중에 익히든지 익힌 것을 숙면이라 얘기하겠죠. 그다음 겉면은 생면이나 숙면을 건조시키는 것으로서 수분이 15%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유탕면은 생면, 숙면, 겉면을 유탕 처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탕면은
근면으로서 라면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규격은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면 안 된다. 타르색소, 식용색소라 할지라도 이 타르색소는 안 되고, 보존료 검출됐으면 안 되고, 대장균군이 이렇게 주정처리 제품에 한해서 이러한 거, 그 다음에 대장균군, 살균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대장균하고 대장균군은 틀리는 거 아시죠? 대장균은 대장균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콜라이를 말하고, 대장균군은 대장균 패밀리, 대장균 부류에 속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규격이 이런 것들 다 달라지게 되고, 식품 유형의 채소 단위로 분류한 것이 생면, 순면, 겉면, 유탕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유형을 쓸 때는 뭐 생면을 쓴다든가 아니면 면류를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잘못 들어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식약처장은 또 이런 일항이라든가 또 사망의 어떤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금지시키는 것을 해제하는 사항이 발생하면은 해제를 해야 되겠고, 그죠? 그러한 것들, 저기 1항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위의 평가 대상이라든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은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으로서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 등을 공포하는 것은 식약처장이 이제 공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위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 법규를 보면은 대통령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위해 평가 대상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나오는 내부는 제가 아까 12 잘못했고, 여기 나오는 게 검소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의 평가가 바로 이렇게 쭉 해당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1항에 따른 위의 평가 대상이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은 바로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가 시행령으로 이렇게 정해두게 보면은 위의 평가의 대상은 요 영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얘기죠. 시행령. 그 세조에서 제4조에서 법 15조 1항에 따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이하 식품 등이라고 할 적에 이런 용기 등의 위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입니다. 이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와 같은 경우 등의 국제기구라든가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서 판매를 한다든가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이 소분이라는 것은 완제품을 나누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을 적게 나누어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소분, 운반 등의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이러한 식품들에 대한 것은 위의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위의 평가 대상으로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라든가 성분 등이 검출된 이런 식품들은 위의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단체라든가 식품 관련 업체, 학회가 위의 평가를 요청한 식품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 등은 위의 평가를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원료라든가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 제조, 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평가를 하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의 평가에서 평가해야 될 위의 요소는 다음 각호 요인으로 한다 해가지고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품 첨가물, 잔류동물성 의약품, 이 잔류동물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달걀에, 살충제 달걀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 이후로 달걀 난각에 표시를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란 방법이라든가, 사용했는 농장, 산란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동물성
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을 때의 이력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바로 위해 평가에서 평가해야 될 위해 요소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환경오염 물질,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제조, 가공, 조리 과정에서 생성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평가를 해야 되겠고, 식품 등의 형태나 이물 등의 물리적인 요인도 마찬가지로 위해 평가 대상이 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 등에 대한 위생물적인 요인도 마찬가지로 위해 요소로 위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17조 다음에 18조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전자를 변형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적에는 이제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그 확인을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위에 지금 출입 검사 등의 어떤 거 출입 검사 수거 등이 있는데, 위생법 제22조가 출입 검사 수거 등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식약처장이고, 그렇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그 밑에는 각 지방 식약청장이 있겠죠. 서울지방식약청장, 뭐 아니면은 뭐 전남은 없습니다. 광주지방식약청장, 부산지방식약청장, 대구지방식약청장, 뭐 그다음에 대전지방식약청장, 이렇게가 요거는 각 시나 도에 있는 지방청이 말하고, 식약처장은 본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라든가 시, 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등은 식품 등의 위해 방지나 위생관리와 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다음 각 호는 바로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 영업장에 출입을 하고 검사를 하고 수거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22조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영업장에 나가서 이런 제품을 수거해 온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고, 시행규칙은 보면 제19조에 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출입, 검사, 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은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영업자의 그 영업소라든가 뭐 사무소, 아니면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유사한 어떤 장소를 포함을 해서 모든 영업소에 출입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을 이걸 수거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원료수불부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제품 어떤 거 거래 관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생산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입 검사 수거를 할 적에 이렇게 이제 그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그 확인을 하고 뭐 수거를 해오고 뭐 검사를 한다든가 수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되는데,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바로 이런 그 위해 방지나 위생관리, 영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요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검사를 한다든가 수거해 온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그 공무원증을 가져간다든가, 또 아니면 공문을 가지고 간다든가 하는 거, 조사기간,
조사의 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을 기재한 그런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출입 검사 수고에 대한 것도 시행 규칙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처분을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은 6개월에 1개월 이상 어떤 특히나 출입을 하고 검사를 실시를 받아야 되고, 수거량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데, 이 수거하는 양은 별도로 별표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